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인데요. 불교의 여러 종단들 중 하나인 대한불교 천태종이 지난 화요일 기후위기 극복과 생명 존중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천태종 중앙청년회가 주관한 것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날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유정길 녹색불교 연구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정길입니다. 예. 자, 불교도 종단이 여럿인데 이번엔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의미 있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대한불교 천태종은 이제 한국의 불교가 조교종이 제일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태고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태종이 가장 규모가 좀 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밀교 종단이고요. 그 구인사에 본부가 있고 또 서울에 그 이번에 했던 그 절에서 전반적인 서울에 본부가 있는 곳이고 굉장히 밀도 있고 신용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곳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불교단체입니다. 예. 자, 이렇게 대한불교 천태종까지 환경운동에 나서면서 불교계 전반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이날 세미나 사회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세미나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세미나는 앞으로 불교가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이고 다음에 천태종이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주제로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국제적인 현황과 흐름에 대한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한국 사회 내 환경정책, 그 다음에 환경운동에 대한 상황을 갖다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불교의 어떤 그 가르침, 불교의 그런 깨달음의 내용이 어떻게 이 생명위기 시대에 중요한지, 그리고 이후에 종단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로 세 번째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네, 참 알차게 세미나가 꾸려진 것 같은데요. 이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기후위기가 워낙 거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상당히 좀 시급한 문제여서 이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 같은 경우가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경각심을 갖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너무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 이런 걸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토론하신 분 중에 한 분께서 과거 우리가 90년 초에 그 남극이나 북극의 그 오존층 파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존층 문제는 지금 현재 한 30년 지난 지금은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 해소하는 바람에 대체 물질을 개발해서 오존층 파괴를 갖다 이미 막고 있고 상당 부분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구인이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노력을 좀 하면 이렇게 회복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후온난화 문제도 전 세계 지구 시민들이 그다음에 특히 종교인들이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게요. 과거 그 남극이 녹고 있고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해서 그 무슨 프레온가스 쓰지 않고 그런 운동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책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시민들이 같이 좀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포인트군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기후 위기 극복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지금 어쩌면 한국 사회 내에서 가장 큰 어떤 조직은 이제 행정조직으로서 정부기구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정부기구나 기업 이외에 가장 큰 조직은 종교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또 종교조직은 일종의 조직화되어 있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이익 집단이 아니라 신념 그룹이잖아요. 신념 집단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위기라고 하는 것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그다음에 무한한 성장주의, 그다음에 어떤 탐욕과 욕망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문제가 이렇게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이 종교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다 소욕지족의 가르침, 그다음에 어떤 작게 살고 검약하게 살고, 그다음에
정말 청비단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종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쩌면 환경 위기 시대에 종교적인 어떤 실천과 가르침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한국 사회 내에서 이렇게 그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이렇게 종교가 같이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조직으로서 훨씬 더 실효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그 환경단체들과는 다르게 우리 종교는 항상 그 희망을 놓지 않고 희망을 이뤄 나가고 그런 또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아주 뜻깊은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불교 천태종이 이런 세미나를 열었는데 앞으로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도 좀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예, 이제 그건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교에서 녹색 사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천태종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굉장히 큰 이제 사찰이 운영되고 있고 아주 조직적으로 신도님들이 열정적으로 신행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주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일을 갖다 일단 끈질기게 실천하게 되면 다른 실천으로까지도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큰 행사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절대 남기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실천하고 대중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좀 벌여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씩 환경교육이나 환경법회를 갖다 진행을 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신도들에 대한 인식들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결합을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 같은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제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네. 그 이번 세미나는 그 천태종이 마련한 세미나고 또 이 불교 종단들 중 가장 큰 종단은 또 조계종이잖아요. 예. 그리고 종단들이 함께 해 나가고 있는 단체가 불교 종단 협의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불교계 전체의 이런 협의를 통해서도 이런 환경 문제 이야기가 오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단협의회 내에서도 작년부터 지금 불교 전 종단이 환경 문제에 관한 어쨌든 좀 통합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서 앞으로 각 사찰별로 좀 낮은 수준으로 대중적인 활동, 그 다음에 높은 수준으로 종단 내에서의 활동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논의를 좀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활동하시는 분야도 어떤 특정 종단이라기보다는 불교계 전체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뭐 불교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까지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달 14일에는 5대 종단 환경단체가 공덕감리교에서 종교, 기후 정의를 위한 전환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종교인 대화마당을 열기도 했는데, 앞으로 또 종교계 전체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운동도 있을까요? 지금 종교단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가 환경위기 시대에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동안 과거의 종교는 전부 다 이렇게 어쩌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행해서 오히려 종교를 이용해서 일단 돈을 벌게 만들거나 본인의 탐욕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도구 종교가 활용됐다고 한다면, 환경위기 시대에 그런 잘못된 종교관이 아니라 정말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어떤 근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종교단체, 특히 환경단체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동의 여러 가지 환경 실천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기후위기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뭐 탈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개발 문제에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계속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든가.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갖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뭐 탈핵 순례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느 단체보다도 가깝게 우리 저 원불교 환경연대와 그다음에 저희 불교 환경연대 같이 아주 긴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그 전력 사용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여름에 지금 특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어컨에 너무 익숙해 있지 말고 가급적 선풍기를 좀 사용하도록, 실제로 선풍기만 좀 잘 사용해도 웬만한 어떤 더위를 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에너지 사용을 갖다 좀 적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의 양식으로 좀 전환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 문제는 좀 불편함을 즐기는 것, 어쩌면 또 불편함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좀 적절하게 좀 인내할 만큼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갖다가 흔쾌히 감내하면서 일단 생활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환경 실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을 갖다 좀 유념하셔서 실천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죠. 이 더위를 불평만 하지 말고 감내하고 즐길 수 있는 우리 종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불교연구소 유정길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